사람들은 돈을 굴린다고 하면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선택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시간이 흘러도 겨우 몇만 원 정도만 늘어나죠. 연 이자가 대략 2% 초반대라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금액을 ETF라는 상품에 담아두면 일반 주식처럼 널뛰는 위험은 조금 덜하면서도 한 해 동안 9에서 11%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도 그냥 지나칠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정작 ETF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보다 일상의 그림을 떠올리면 훨씬 이해가 편안해지거든요. 이를테면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작은 통들에 각각 담아 요리할 때마다 따로 꺼내 쓰는 집도 있지만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를 적당히 섞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세트도 있잖아요. 그처럼 ETF는 다양한 회사를 한 묶음에 담아 부담을 나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 하나만 잡고 가기에는 혹시 모를 상황이 늘 마음에 걸리기 마련이죠. 특정 기업이 잠시 흔들리기라도 하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회사를 조금씩 담아 안정감을 높이는 방식을 찾게 되는데 ETF는 바로 이 지점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대략 55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안에는 규모가 큰 회사 약 200여 곳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한 회사가 잠시 주춤해도 다른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워주는 식으로 흔들림이 분산됩니다. 이 조합이 가능한 이유는 규모가 큰 운용사들이 수조 원 단위 자금을 모아 여러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인 뒤 아주 잘게 나눠 많은 투자자에게 나누어 파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조각을 사는 것만으로도 넓은 기업군에 참여하게 되죠. 레스토랑에서 여러 나라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코스 요리가 있듯이 ETF는 하나의 메뉴에만 모든 기대를 걸지 않고 다양한 맛을 부담 없이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런 상품을 사면 늘 이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면 ETF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는 상당수 ETF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팔아버렸죠. 하지만 일부는 마음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자 2년 조금 넘는 시점에 원래 수준을 찾아갔고 5년 정도 지나자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더 긴 시간에는 그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죠. 결국 기업들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계절처럼 따뜻해졌다가 식어가는 흐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긴 눈으로 보면 전체 규모는 꾸준히 자라왔습니다. 1980년에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ETF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가치가 예전보다 16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니까요. 그래서 ETF는 단기간의 결과를 바라보는 상품이 아니라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볼 때 힘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넣으면 안 되고 몇 해 동안 건드릴 필요가 없는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담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 ETF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순서대로 배열한 목록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 약 200곳을 묶어 만든 대표적인 리스트가 있죠.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만든 ETF 하나를 사면 국내 주요 회사들을 두루 담는 효과를 얻습니다. 미국에는 SPY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는 미국 대기업 약 500여 곳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금액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 회사를 한꺼번에 품는 셈이라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이 상품 안에서는
회사가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기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는 실제 경제가 받는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함이죠. 역사를 보면 SPY는 평균적으로 한 해에 약 10% 정도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어떤 해는 30% 가까이 오르고 또 어떤 해는 20% 정도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흔들림이 완만해지곤 했습니다. 기술 중심 기업만 모아놓은 상품도 있는데, 흔히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가 여기에 속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집중된 만큼 변동폭이 다소 크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상승 구간에서는 큰 힘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급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 하락할 때는 깊은 조정을 겪기도 하므로, 안정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비중을 신중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별로 나누어진 ETF도 있습니다. 기술,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등으로 분야가 나뉘어 있고, 각 산업의 흐름을 믿는다면 그쪽 비중을 조금 더 두어도 됩니다. 최근 10년간 기술 부문이 크게 성장하며 6배 이상 커진 상품도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서비스 확산의 영향이 컸습니다. 의료 분야를 기반으로 한 ETF도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병원과 의약품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이 나빠도 의료 서비스는 쉽게 줄지 않는다는 점도 안정 요소가 됩니다. 금이나 은, 원유 같은 자원을 다루는 ETF도 있습니다. 금 상품의 경우 실제 금을 보관하고 그 일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이라 금값이 움직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금은 긴장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찾는 경향이 있어 위기 국면에서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 ETF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전체 자산이 흔들릴 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포트폴리오 일부에 배치해두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채권 ETF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빈 문서를 묶어놓은 상품으로 주식보다 흔들림이 덜한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연 3% 초중반 정도의 이익을 주는 상품이 대표적이며, 주식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80% 안팎으로 두고, 나이가 들면 주식과 채권을 절반 정도로 조절하는 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상품도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두세 배로 키우는 레버리지 ETF와 반대로 움직이게 설계된 인버스 ETF는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 경험이 없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죠. 대체로 처음 시작하는 분께는 폭넓게 분산된 인덱스 ETF가 가장 편안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방식을 추천하곤 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커왔고, 여러 기업을 함께 담아두면 특별히 눈에 띄는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금액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활비나 긴급 자금까지 넣어버리면 흔들릴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나누어 넣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방식은 가격이 오른 날도 사고 내려간 날도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가격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시점에 몰아서 사는 위험을 피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20회 동안 넣었다고 가정하면 총 투입 금액은 약 2,400만 원 정도지만,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난 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30년간 이어가면 약 3,600만 원 투자로 2억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는 것과 비슷해서
처음엔 느리지만 뒤로 갈수록 힘을 받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떨어질 때 팔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 두려워서 정리하면 회복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순간에 담은 이들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니 상황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TF는 상품마다 관리 비용이 조금씩 다른데 수수료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가능한 한 비용이 낮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상품을 살 때는 세금 규정도 알고 가야 합니다. 일정 수익까지는 면세지만 그 이상 벌 경우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배당금에서도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해외 ETF를 사려면 환전을 해야 하므로 환율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환율 변화가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상품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말이 들려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속도에 맞추는 편이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시장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일관되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자는 오래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경제 뉴스를 살펴보거나 책을 읽는 일만으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죠. ETF는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담아 안정성을 높인 구조이며 인덱스, 산업, 자원, 채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본형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부자가 되기보다 여유 있는 자금을 천천히 쌓아가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복리의 힘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느긋한 흐름을 믿고 차분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